유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교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의 희망을 다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왔지만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한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당진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회 중에도 각종 민원 청취를 위한 간담회와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피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국내외의 어지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우리 당진에도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우리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산업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언제나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모범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의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은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당진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17건과 시장 제출 안건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될 조례와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당진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아무리 작은 불씨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씨 없는 안전한 산행을 즐겨주시고 농촌 지역의 소각 행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식을 마치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기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118회 당진시 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3월 11일 의회 운영위 협의를 거쳐 당진시 의회 공고 제2025-3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서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의원 발의 의안과 3월 1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기획안 등 7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덕주 의원의 7명으로부터 발의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현대제철 박천탁 실장님 외에 관계자 여러분의 방청을 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체계적인 교통처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교통처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당진시는 수청, 1, 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약 7개 단지 7,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준공을 앞둔 당진 2지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당진 3, 4지구에서도 개발 계획이 있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당진 시가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심각한 교통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내 농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 교통 체증 문제는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수청 1, 2지구와 국도 32호선에 연결되는 곳에 평면 교차로가 설치되면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탑동 사거리부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와 시국교차로 역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 국토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 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통 처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교차로 교통 처리 체계의 최적화입니다. 향후 국도 32호와 같은 주요 간선 도로에 교차로를 신설할 경우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체 교차로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평면 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호주기 조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활용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일부 시내권 지역에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설 도로에 신설되는 교차로에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통정책 수립에 적극 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적인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통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23일 계획자정부로 일괄 예타 사업에 선정된 정미 송악간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가 KDI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시가지 진입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곳은 당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구 규모와 재정 규모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당진은 천안과 아산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만큼은 예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32호선이 상습 정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체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당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도적인 고려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선도적인 고려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인은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 동포들로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은 특별합니다. 18만 명의 고려인은 1937년 소련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에 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3만 명의 노약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존력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땅과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고려인은 경기도 3만 1,494명, 충남 1만 3,040명, 인천 1만 728명 등의 순이며 충남 15개 시군에 거주 중인 고려인은 아산시 9,034명, 천안시 2,082명, 당진시 704명, 서산시 518명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주민의 지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지역 정책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의 관심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고려인 이주 정책을 위해 발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2023년 전국에서 최초로 0세에서 5세 외국인 자녀 보육률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전략적 수용 정책으로 한국어, 문화, 생활, 교육과 함께 단계별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 이주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고려인의 지역사회 정책과 사회 통합을 위해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려인 실태 조사와 통계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려인 주민 체류 자격과 거주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고려인에 대한 전략적 수용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심 지역을 제외한 읍면 단위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고려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법률 상담, 그리고 문화 및 생활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고려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려인 자녀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인 지원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경기도와 제천시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고려인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한상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공솔묘지 이름 변경과 시설 개설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이에 덧붙여 당진시 화장시설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 화장률은 93.3%로 화장은 보편적인 장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자 초유의 화장 대란이 발생하였고 화장시설이 부족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례로 당진시에서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으나 화장시설 부족으로 장례 절차가 5일간 지연되어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진시에 화장시설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의 장사시설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례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 시민들은 주로 인근의 천안, 홍성, 공주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관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당진 시민은 고인을 애도할 시간은 뺏긴 채 비용과 기다림으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장 서비스에 관련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입 증대로 지역사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2020년 원주시는 인근 횡성군과 여주시에 공동으로 광역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예상 절감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방세회 수입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도입되는 화장시설은 친환경적인 첨단 설비를 설계되어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는 난비 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 극복해야 하는 난제이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항시, 경남 거창군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화장시설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화장시설 설치에 주민급을 기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6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경북 포항시도 210억 원 인센티브 등을 각종 지원 방안을 제시하자 7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거창군 역시 선진화된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과 화장시설 수입의 20%, 10년간 지원,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등을 제시하여 9개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라 화장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며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당진시는 고인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논의를 당진 시민과 함께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당진시의 선제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7.2%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으며 어르신의 48.9%가 건강이 나빠져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를 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돌봄 수요의 급증이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수년이 지났으며 많은 읍면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의료 및 건강시설,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2개 지자체가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천시, 전주시, 진천군, 청양군 등은 지역 특성을 살린 통합돌봄 체계 및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역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당진시만의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대상자 발굴, 개인 맞춤형 사례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 인프라 파악과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대지원 체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발빠르게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복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계획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영농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비닐, 농약병,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첨저고스 등 다양한 영농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중 비닐류와 농약 빈 용기는 분리수거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폐기물 2,557톤, 농약빈 용기류 75톤이 수거되어 보상금으로 3억 8,5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등 환경공단에서 수거되지 않는 분목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에 담아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분리하는 작업부터 배출까지 오롯이 농가의 몫이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폐기물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자칫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주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금산군과 예산군은 연 2회 지정 장소에 임시 보관 후 군에서 일괄 위탁 처리하고 있고, 담양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다수의 지자체가 영농 폐기물 배출 기간을 지정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폐반사 필름을 시멘트 소각 일원으로 재활용하고, 진천군에서는 점적호수를 재활용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영농자재를 수거해 버섯 종균 용기나 파이프 등을 생산하고, 해남군은 모종 트레이를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방치된 영농 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 위험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로 영농 폐기물의 수요를 파악하고 영농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집화장을 설치하여 수집하고, 시에서 수집된 영농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의 농민들도 손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예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의 방식이 아니라 재활용의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의 종류와 분리 방법, 배출 요령, 배출 장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농촌의 마을과 농경지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경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된 우리 시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며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영농 폐기물 처리와 현실적인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3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전선아 의원님과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정주석 교수님, 정병수 교수님, 이종섭 세무사님, 이현강 세무사님, 박원종 공인중개사님, 신성철 전 경제환경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철강산업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현대지철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 대응 촉구 결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해이 저가 철강제 공세 등 국내 철강 업계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해 철강 산업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산업 도시로 지역 경제의 주축인 철강 기업의 경영 위기는 곧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전 분야로 확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 의회는 정부와 국회 단기 긴급 대응 전략 마련과 장기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비롯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에는 또 한 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는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해외 저가 철강제 공세 등으로 수입성이 악화되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불황의 터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상 전체 철강 수출의 14%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 철강사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국내 대표 철강 산업 도시로 올해 기준 120여 개의 철강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철강사의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중 2개사의 경영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의 주축인 철강 기업의 경영 위기는 연관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결국 모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직격탄을 우려하며 보험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보험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철강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초격자 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 산업 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당진시를 산업의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하라. 2025년 3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투표 되죠?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2호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철 노조와 사측 간 단체 협상 등의 이견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철 노조와 사측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향토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004년 한보철강을 인수한 후 당진시와 20여 년을 동거동락해온 지역 공동체이자 시민 모두의 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해 왔으며 미래에도 당진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 최근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성과급 지급 문제 등 임금, 단체 협상안의 이견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및 당진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 노조 및 사측은 당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및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며 명실공히 당진의 대표 기업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현대제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당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력 수출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 및 내수 위축으로 1%대 성장률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즉,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는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고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당진시 의회는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되어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도 철강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현대제철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8일 당진시 의회.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치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